이런 생각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현역 학생들 수시를 버리는 순간 지옥이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의 신개념 대치아폴론교육의 박세준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흥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뭐냐면 5등급제에서 내 등급으로 어느 대학에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5등급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일단 좀 구조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1등급은 누적 비율 10%고요. 2등급은 누적 비율 34%, 3등급은 66%, 4등급은 90%, 5등급 1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등급제랑 비교하면 5등급제 했을 때 대체 이게 몇 등급이냐,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냐, 뭐 정말로 5, 1등급을 나와야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맞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을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경기진학지도협의회에서 만든 자료가 있어요. 경기진협에서 만든 그 분석 자료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랑 학종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1등급 후반까지는 그래도 종합전형으로 숭실대까지는 갈 수 있고요. 2.1 5등급 정도는 3, 6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인 세우민재전형으로 영어영문학과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2.5등급, 5등급제에서의 2.5등급이 9등급제 기준일 때 4.01등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3, 6대는 4점 초반 정도면 갈 수 있나요? 네, 맞아요.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정도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요, 1.833, 5등급제 기준으로 1.833일 때 숭실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제학과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등급제 기준으로는 몇이냐? 2.95라고 합니다. 2.9 정도면은 숭실대를 학종으로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진협에서 이야기하는 이 등급을 봤을 때 5등급제 기준으로 1점대 후반 정도 나오면 숭실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반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1점대 후반일 때 광운대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운대 참빛 인재 전형, 면접 전형으로 해가지고 전기공학과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학교랑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이거는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제가 종합전형에서 2.5등급이면 3, 6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교과전형에서 2.5등급은 이 자료에 의하면 성결대가 가능하다. 성결대 교과성적 우수자 사회복지, 이과는 강남대 인공지능융합학부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4.0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5등급. 5등급제에서 2.5등급은 9등급제에서 4.01이다. 4점 초반대 정도가 성결대랑 강남대를 교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2.5등급 정도 나왔을 때는 경기도의 좀 중위, 중하위 대학 정도를 교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인서울의 마지노선인 한서3에 들어가는 3, 6대는 종합전형으로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등급이 5등급제에서 몇 등급인지 9등급제에서 몇 등급이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정말로 1등급이 아니면 5, 1등급 아니면 인서울은 어렵냐 이건데 이 자료에서 올 1등급 이제 1.000일 때 누적비 기준으로 환산 9등급제를 했을 때 1.55등급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교과 전형일 경우에는 고려대 학추, 경희대 직윤, 경영 뭐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기계공학, 홍대 뭐 전기공학 이런 데들이 1.0에서 1.1 정도까지 해서 가능한 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종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서울대가 있죠. 서울대 직윤 전형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연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1.16도 연세대를 학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대를 학종으로 쓸 수 있다면 어디도 쓸 수 있을까요? 고려대도 쓸 수 있는 거죠. 또 어디 쓸 수 있을까요? 성대, 한양대, 서강대 다 가능한 거죠. 그러면 5, 1등급이 아니어도 인서울에
최상위 대학을 갈 수 있다. 그죠? 5리 등급이어야지만 인서울에 있는 학교 간다?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나왔냐? 좀 이런 입시의 변화가 있을 때는 약간 과장된 해석이 나오면 우리 쉽게 말하면 관심 끄기가 좋습니다. 어그로 끈다 그러죠? 그렇게 관심을 끄기가 좋기 때문에 좀 자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뿐인 거고, 실질적으로 1점대 학생들은 그래도 인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학교들은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니 그러면은 좋은 학교 아니면은 사실 뭐 인서울에 있는 낮은 대학들은 1점대 후반이면 갈 수 있는 거 알겠는데 좋은 대학들은 1점대 초반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1점대 초반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맞습니다. 9등급제 때도요. 1점대 초중반 애들이 좋은 학교를 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당연한 거죠. 그죠? 1.5 정도의 학생들이 스카이 서성안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5등급제일 때는 1.1에서 2 정도의 학생들이 스카이 서성안을 쓰는 거죠. 별 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거는. 다만 1.5 정도, 5등급제에서 1.5등급 정도가 되면은 누적비 기준에서의 환산 9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2.4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3등급이야. 지금 5등급제에서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를 갈 수 있느냐? 교과 전형으로는 호서대랑 대진대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는 강남대학교 서류 면접 전형이나 아니면은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100% 전형들을 갈 수 있다. 3.0이면 누적 9등급을 했을 때 4.78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 대학 라인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1등급 초반대를 맞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올 1등급이지 않아도 된다. 올 1등급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올 1등급이 아니더라도 스카이 서성안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걸 지하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럼 나는 지금 뭐 이미 내신도 망했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 해봤자 뭐 인서울 글렀는데 그냥 뭐 수능이나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현역 학생들 수시를 버리는 순간 지옥이 기다립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등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레벨 때는 가기가 어렵지만 일정 정도의 레벨은 충분히 생기부랑 면접으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자료에서 2.5등급이 학종으로 3육대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학생부 잘 챙기면은 4점 초반이나 3등급 후반대 친구들이 명지대 붙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붙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경기대 붙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 단계씩은 다 점핑 해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수능 공부하는 게 나은가 생기부를 챙기는 게 나은가 이거를 생각하면 당연히 생기부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꼭 수시를 버리지 말고 종합전형을 디테일하게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아니 종합전형도 챙겨야 되고 내신도 챙겨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지금 뭐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걸 다 시키는 게 말이 되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기회가 많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기회를 많이 열어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1, 2 학생들이 해야 되는 전략들 간단하게 3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등급에 따라서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요? 내가 지금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을 빠르게 점검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점검한 다음에 내 등급을 보지 말고 지역 인재나 뭐 교과나 학종이나 이런 나한테 유리한 전형들로 어디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위치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어떤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대학 학과 정한 다음에는 비현실적인 거 말고 당연히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야 돼요. 뭐 1학년 1학기 성적이 4등급이 나왔어. 5등급제에서. 근데 내가 갑자기 1등급대 학교를 목표로 잡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2점대 한 중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도 목표를 잡는 거.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세요. 그렇게 목표랑 학과들을 정해놓고서 다음 3번째 단계인 내신과 생기부, 모의고사를 동시에 준비하는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대학들이 종합전형, 서류평가들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생기부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되고요. 내신도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도 점점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들을 여러 전형에 추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종합전형에도 최저가 생기는 학교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가지고 그거를 보고 준비하는 건 너무 늦죠.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하시고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 그래도 좀 더 가능한 학교들을 넓혀 놓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상담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꼭 모의고사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5등급제 기준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한 대학 라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고1, 고2 학생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뭐 5등급제든 9등급제든 사실 뭐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불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빨리 나의 현실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입시의 흐름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뭐 교육 과정이 바뀌거나 교육 과정이 바뀌기 직전이거나 해도 어쨌든 입시에 성공하는 학생들은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기본적인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나 자신을 알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성장하는 친구들. 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입시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다들 잘 입시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입시를 이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폴론의 박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